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스캠퍼 기법을 활용한 스포츠 창직 아이디어 만들기라는 수업을 공유하려고 자료를 준비한 리라 아트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기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학생들과 함께 선생님께서 먼저 창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도록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창직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어떻게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을지, 아이디어 창출법이 3가지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또 설명이 나와 있고, 그리고 요즘의 체육 관련 창직의 트렌드, 그리고 성공적인 창직의 사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학생들이 실습을 통해서 성공적인 창직 또는 창의 아이디어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까지 수업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자료 그리고 다음 장에도 나오는 자료는요. 친구들이 창직 아니면 창의 아이디어를 하기 이전에 마음속에 좀 고정관념을 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슬라이드고요. 선생님들께서도 이분들의 이름, 철수, 영희, 바둑이 이름을 다 알듯이 학생들도 모두 알고 있고요. 저희 부모님 세대들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런 좀 고착화된, 고정화된 의미들을 머릿속에서 좀 지우고 좀 열려있는 마음으로 같이 수업을 접하기 위해서 준비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철수가 꼭 그 남학생 소년의 이름이 아니라 이렇게 외국인 할아버지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영희와 철수가 이렇게 젊은 커플일 수도 있고, 외국인 커플일 수도 있고, 바둑이가 꼭 그렇게 전박이 강아지가 아니라 이렇게 황토색 강아지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정관념을 하나를 가지고 그게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노하우가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수업 창의 아이디어를 만들고 창직을 할 때는 조금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같이 수업을 하자라고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고정관념이 무엇인지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면 뭔지는 알지만 사전적 의미, 잘 변하지 않는 행동을 주로 결정하는 확고한 의식이나 개념, 관념이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 보면은 think outside the box 라고 해서 고정관념을 깨다. 그 박스 안쪽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깥쪽도 생각해 봐라 라는 고정관념을 깨다라는 수거를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꼭 고정관념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설명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정관념을 깬 아디다스라고 해서 10명이 1년에 50만 켤레의 신발을 만들고 있다라는 사례를 친구들한테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요. 스피드 팩토리라는 공장에서 3D 프린터로 신발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만들고 지금 시판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꼭 사람이 신발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다. 이제는 프린터로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고정관념을 깨가는 과정들을 학생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이론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학생들에게 창직의 의미에 대해서부터 먼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창직은 자신의 재능과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게 창직이고, 그렇다면 제일 아래에 있는 창업과 창직의 차이는 무엇일까? 라는 부분도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직, 직업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 나와 있는 경제성, 지속성, 윤리성 3가지가 꼭 같이 부합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창직의 예시, 요즘에 뜨고 있는 직업 중에서 창직으로 만들어진 직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물어보셔서 학생들한테 이런 대답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 창출 기법이라고 해서 3가지 아이디어 창출 기법을 지금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로르바흐의 브레인 라이팅 기법, 그리고 에버렛 스캠퍼 기법, 그리고 오스본의 체크리스트 기법인데요. 사실 저는 수업 시간에 브레인 라이팅 기법을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에버렛 스캠퍼 기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집에서도 직접 스캠퍼 기법을 가지고 창의 아이디어를 만들고 직업을 만들어 보는 실습 활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스캠퍼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설명드릴 것은 로르바흐의 브레인 라이팅 기법입니다. 로르바흐의 브레인 라이팅 기법은요,
브레인스토밍의 단점을 보완해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브레인스토밍의 단점이 뭐죠? 네, 학생들이 재미있게 그리고 자유롭게 토론을 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 좋지만은 조금 소극적인 친구들은 그 안에서 말을 먼저 자기가 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브레인 라이팅 기법은 그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만들 때 자기가 무조건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직접 자신의 아이디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썼을 때 또 장점은 뭐냐면은 말로만 했을 때 굉장히 좀 추상적인 의미들의 단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직접 쓰게 되면 자신의 아이디어를 좀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635 기법을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꼭 6명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6명이 앉아서 어떤 아이디어 주제를 하나를 내면은 무조건 3개씩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5분 내에 이렇게 기록표에다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 조에 어떠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쭉 나와 있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친구들이 또다시 토론을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브레인스토밍을 보완해낸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저는 예전에 수업할 때 만약에 농구의 룰 아니면 농구에 대해서 어떠한 아이디어든 좋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학생들의 이런 브레인 라이팅 기법을 통해 가지고 농구에 대해서 아니면 축구에 대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쭉 친구들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말로 했을 때보다 조금 더 정리가 되는 장점은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모여서 수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브레인 라이팅 기법도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한번 코로나가 잘 정리가 되고 학교에 학생들이 현장에 나오게 되면 수업을 꼭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어떻게 하면 숙제를 잘 해올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1번부터 6번까지의 친구들이 ABC 각각 3개의 아이디어를 쭉 내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8개 이런 식으로 많은 양의 아이디어가 금방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밑에 해결책까지 만들어내는 기법이 브레인 라이팅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 라이팅 기법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개인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발표에 소극적인 친구들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참여자들의 토론 등을 통해서 의견 발전이 어렵다라는 거. 왜냐하면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아이디어를 그냥 쓰고 제일 마지막에 다 같이 정리를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게 단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자발적인 참여가 떨어질 수 있다. 왜냐면은 학생들이 진짜 난 아이디어 3개만 내면 돼 라고 딱 과제만 수행을 하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다뤄보고 싶은 에버렛 스캠퍼 기법입니다. 스캠퍼 기법은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 7가지 앞글자만 땄거든요. 그래서 이 앞글자만 딴 7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나씩 찾다 보면은 혁신적인 해결책이 나오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스캠퍼라는 거는요, 어떤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 노란색 각각의 질문들의 앞글자를 딴 거고요. 같이 잠깐 보면은 substitute 해서 어떤 물건을 어떻게 대체를 해보면 어떨까? combine이라고 해서 어떤 물건과 어떤 물건을 합쳐보면 어떨까? 그리고 adapt라고 해서 어떤 물건을 이렇게도 응용을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modify라고 해서 어떤 물건을 이렇게 수정을 해보면 어떨까? 아니면은 뒤에 나와 있는 확대하거나 축소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P는 put other use라고 해서 이 물건을 이렇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사용해보면 어떨까? 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eliminate 해서 이 물건에 있는 이 기능을 삭제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rearrange라고 해서 어떤 물건을 재배치하거나 거꾸로 해보면 어떨까? 라는 이 7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다 보면은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법이에요. 뒷페이지에서 이 기법들로 나오게 된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들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주실 때는 이 모든 기능들을 같이 써도 상관이 없지만 너가 요거 중에서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거 한두 개만 사용을 해도 충분히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부담을 갖지 말고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스캠퍼 기법으로 만들어진 아이디어라고 해서 substitute 예를 들어서 대체하면 하면은 깨지지 않는 컵은 없을까? 라고 고민을 하다 본 게 유리컵에서 종이컵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combine이라고 해서 결합하면이죠.
스케이트를 맨날 겨울에 타다가 지상에서도 얼음이 없어도 스케이트를 타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해서 스케이트와 바퀴를 합쳐놓은 게 인라인 스케이트 아니면 롤러 스케이트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어댑트라고 하면 응용하기 해서 종이에다가 풀의 기능을 조금 이렇게 응용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나온 게 포스트잇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드린 교육 자료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이런 방법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신다면 학생들도 예상 외로 쉽게 아이디어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스본의 체크리스트 기법은 체크 포인트에 따라서 순서대로 체크해 수정하는 방법이라고 해서요. 앞에 스캠퍼랑 비슷비슷한데요. 오늘은 스캠퍼를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체크리스트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캠퍼와 체크리스트 기법의 특징이라고 하면 장점은 마땅한 아이디어가 없을 때에도 그냥 그 질문지 따라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 번씩 하나씩 하다 보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의 개선점을 찾기가 쉬워진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를 꼼꼼하게 검토할 수 있다. 문항이 쭉 순차적으로 7개, 8개씩 막 나오니까 그 기법들의 문제들에 따라서 대답만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꼼꼼하게 검토할 수 있고 문제점의 개선점을 찾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점은 아이디어가 한정될 수 있다. 거기 체크리스트에 나와 있는 질문들만 대답을 하기 때문에 조금 한정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밑에 있는 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성공적인 창직을 위한 7가지 체크리스트라고 나와 있는데요. 창직을 시도할 때 보다 창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맞춰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스포츠 계열 관련해서 창직 아니면 창업의 트렌드 그리고 그 예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모든 것들을 다 설명드리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쭉쭉 넘어가면서 보여드리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요즘에 건강, 운동, 스포츠, 여가 분야에 관련돼서 서비스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 꼭 한번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체육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만들어낸 이런 사례도 있다는 거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 O2O 서비스, 온라인 투 오프라인 서비스가 굉장히 강화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떠오르고 있다는 걸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O2O가 뭔가라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스포츠 계열이 VR, AR 활용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는 점도 한번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VR, AR 그리고 MR도 나왔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한번 쭉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야기가 XR, 확장현실이라는 단어도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같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어떤 아이템을 사용해 가지고 체육 계열에서 성공을 하고 있고 많은 수익 창출을 하고 있는지 쭉 보여주고 있는 사례들이고요. 선생님들께서도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은 한번 검색을 해 보시거나 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아이템들로 돈을 벌고 수익 창출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런 내용의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한번 쭉 설명을 해주시고 소개를 해주시면은 학생들이 아이디어 만들 때 조금 의지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네오팩트라는 기업이고요. 재활 전문 업체인데 어깨 건강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직접 집에서도 운동할 수 있도록 꼭 병원에 가지 않아도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네, 아이코젠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일반 운동센터들과 그리고 다른 직접 회사와 연결을 시켜주기도 하고 개인이 직접 가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게 되면 뭐냐면요. 내가 꼭 등록된 A라는 피트니스 센터만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이코젠에 가맹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센터들, 골프장도 되고 헬스장도 되고 목욕탕도 될 수 있고요. 스크린 골프장도 될 수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시설들을 내가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한 군데 헬스장만 끊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제휴된 모든 시설들을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네, 다음은 글램고의 운동 다모아라는 어플이고요. 운동센터랑 대관 시설 그리고 트레이너를 실시간 연결시켜주는 어플이
라는 거 소개해 드립니다. 네, 홈핏이라는 어플은 무엇냐면요. 집이나 회사 등 필요한 곳으로 방문 코치를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엄선된 방문 코치를 먼저 선별을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맞춰서 필요한 뭐 필라테스, 요가 등등 재활이든 필요한 코치들을 트레이너들을 직접 집으로 아니면 회사로 방문을 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친구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까지가 이 수업의 목표고 결과물로 나오면 좋겠다라고 구성을 한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만들어낸 아이디어 2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주면 이 먼저 나와 있는 이 농구공인데요. 슛의 자세를 교정할 수 있는 농구공이라고 해요. 이 아이디어는 실제적으로 외국에서 만들어낸 사례인데 로열티까지 계속 받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저희 창의 아이디어, 스포츠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나왔던 아이디어인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자신의 정강의 위치에 신가드를 착용할 수 있도록 축구 양말과 결합시킨 아이디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굉장히 거창한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체육 수업 시간에 잠깐만 생각해보면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계속 유도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있는 수업 시간에서는 반드시 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디어 회의 시간이 굉장히 무의미하게 소란스럽게만 진행되다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 만들 때 이 4가지를 꼭 지키면서 아이디어를 만들자라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제가 같이 첨부해드린 활동지인데요. 스캠퍼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보는 활동지예요. 근데 학생들이 지금 같이 조별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 같이 탑재해 주셔서 선생님께서 학생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친구들이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낸 스포츠 창의 아이디어를 혼자만 갖고 있기엔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공모전은요, 스포츠 창의 아이디어라는 공모전이고요. 매년 진행을 해왔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다 각각 부문별로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물론 열릴 예정이고요. 관련 내용들은 선생님들께서 한국체육진로교육협회 사이트를 한번 보시거나 아니면 페이스북에서 창의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쉽게 내용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스포츠 교육 콘텐츠, 스포츠 용품이나 시설, 스포츠 웨어 이렇게 3가지 분야로 나눠서 공모전을 실시를 하고요. 학생들에게 아예 애초에 우리는 이쪽 분야로 참여를 해보려고 하니까 우리 이쪽으로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자 라고 먼저 선생님께서 안내를 해주시고 진행을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모아서 우리 학교 체육 아니면 우리 체육 진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들께서 꼭 친구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선생님들께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 등을 통해서 학생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체육 수업은 진짜 수업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이러한 뭐 아이디어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우리 체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수업을 진행을 해주시면은 우리 체육계가 더욱 발전되고 건강한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강의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